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의식적으로 외면해오던 북한 핵 대응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함께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지만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29일 합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에 열린 뒤 그 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북핵 위협에 대한 방어 행동이 훨씬 구체화되고 엄청나게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9일 회담을 통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개회를 합의함에 따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방어 행동이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화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확장 억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 및 국방 협의체를 뜻하는 것으로 차관급 고위 회의와 국장급 본회의가 있는데 지난 2016년 12월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1월 두 번째 차관급 고위회의가 열린 뒤 그 후로는 아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체를 다시 가동시키기로 했고 6월 11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제19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리라 회의에서 재가동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는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 공약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의 요청에 신설된 협의체였습니다. 그 기원은 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에서 명확히 밝힌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 보장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각종 약정 등을 승인하면서 유엔 사령부로부터 평시 작전 통제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 11월 7일자로 창설됐습니다. 그때 한미연합사 창설 전략지시 제1호를 통해 한반도 전쟁 억제 및 방어를 한미연합사령부가 맡기로 됐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 보장론 실체화의 국제법 또 규범적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 핵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해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처음으로 확장 억제가 언급됩니다. 확장 억제는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의 공동성명에서 구체적 수단이 명시됐습니다. 즉 미국의 해구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서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 만인 지난 5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확장 억제와 달리 맞춤형 억제 전략 개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 역량 등을 고려한 한미 간 공동 억제 전략으로 핵 우산 등 억제력 제공에서 더욱 증강된 형태의 공세적 억제 전략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한미 간 맞춤형 억제 전략에 서명했는데 미국의 양자 동맹국 중 우리나라가 최초였습니다. 제45차 SCM 당시 있었던 맞춤형 억제 전략의 주요 내용은 전시와 평시의 모든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 대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비롯한 비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두 포함해 대응한다는 일명 DIME 대응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DIME, DIME 전략이란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ic,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등 4가지 요소가 결합된 4세대 전쟁 형태의 수단이 복합된 대응 전략입니다. 즉 모든 국가적, 비국가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총력전으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은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간 맞춤형 억제 전략은 그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와 확장 억제수단 운영 연습을 가동해왔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은 6월 11일 미국 로이드 국방장관과의 상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간 확장 억제수단 운영 연습 개최와 한미 확장 억제전략 협의체 재가동,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의 경우 미국이 핵 위협 대응용 전략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3대 무기 트라이어드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 잠수함 등입니다. 모두 핵탄두를 치러 보낼 수 있는 전략적 투벌 수단으로 핵탄두와 결합될 경우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재래식 가용 자산입니다. 이들 3대 전략자산은 대규모 항모 강습단이나 전투편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없이는 한반도 상에서의 전개 운영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2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한미 확장 억제수단 개최 시점에 대해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 확장 억제수단 운영 연습 실시 예정과 함께 북한 위협 대응 방안에 대해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애써 외면했던 북한의 대응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